안녕하세요. 시니어 멘토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제는 우리 평가 매뉴얼 지표 중에 급여 제공 적절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 급여 제공 적절성 안에는 대표적으로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된 사유, 그리고 또 이 변경된 사유 기록에 따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 장교환 기간 실무자분들은 너무 공감을 하시겠지만 일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 이 평가 지표 구성에 따라서 모든 평가 지표에 대한 서류를 다 구비를 해야 되는데, 이 구비되는 서류도 이럴 땐 이 상황에 맞춰서 이 일지를 사용해라, 이럴 땐 또 이 일지를 사용해라 하다 보면 서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즘 그래서 케어폼, 이지케어, 사설 프로그램이 생겨나는 이유도 너무나 많은 이 서류를 우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작성하고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사설 프로그램으로 많이 옮겨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 설명드린 게 욕구 사전 기록지,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 결과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이 정도 내용으로 지금 연관성이 있는 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은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급여 제공에 대한 결과 내용 중에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로 제가 좀 뽑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급여 제공 적절성에 따른 평가 지표 내용을 보시고, 여기에 따른 평가 기준 2번이에요.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했는가까지 본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급여 제공 계획 변경 사유는 어떤 게 있을까? 어떤 종류가 있을까? 하면 이 기준 2번을 한번 보시면 되세요. 급여 제공 계획 변경 사유에는 기능 상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수급자의 요구가 변화가 될 수가 있고, 보호자 요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유는 이러한데 어떤 변경 내용이냐? 급여 내용, 우리가 서비스에 대한 제공 내용. 예시로 원래는 신체가 굉장히 정정하시던 어르신이 계셨는데 낙상으로 인해서 고관절 수술을 하셔서 재활을 하셔야 되세요. 근데 이전에 변경된 이전 계획서를 사용을 하면 서비스 적절성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 계획 변경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따른 사유를 명확히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했는가,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시고, 시간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그때그때 상태 변화가 있으시다는 거는 누구나 잘 아는데, 이렇게 계획이 지속적으로 변경될 사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뭐 하루하루 컨디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급여 제공 기록지에 반영을 하시면 되는데, 예시로 시간 횟수는 우리 보호자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요청하실 때는 그때 수시마다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라 이 관리가 굉장히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적절하게 어떤 서류를 좀 증빙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이 내용은 평가 매뉴얼 Q&A에 있는 내용이에요. Q&A라 함은 이제 그 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준 내용인데, 예시로 저희가 궁금한 게 지금 딱 여기 있어요. 수급자 요청으로 단순 시간대가 변경되거나 오전에서 오후 등 병원 동행 시간 초과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하루만 서비스 내용이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때도 변경 사유를 기록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 단순 시간대만 변경하여 급여 제공 계획 내용은 변경이 없다면 사실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A라는 어르신이 9시에서 18시를 이용을 하세요. 그러면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구간 안에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르신이 병원을 들렸다 오셔야 돼가지고 중간에 시간이 좀 빠졌었다든지, 아니면 출석을 한 9시 40분에 하신 거예요. 그래도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구간 이용은 똑같으세요. 그러면 본인 부담금도 변경이 없으시겠죠? 서비스 계획에도 큰 변경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변경 사유를 굳이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급여 내용, 시간, 횟수 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일시적이죠. 지금 질문만 봐도 하루만 서비스 내용이 변경됐는데 이 사유를 어떻게 기록을 하냐. 그러면 특정 일에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별도 서식 또는 장기환급여 기록지에 충실하게 작성하면 인정한다. 그럼 이것도 제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보여드릴 건데, 센터들마다 급여 제공 기록지는 무조건 쓰고 계실 거고, 아니면 변경 사유 기록지라는 걸 하나 제작을 해서 별도 서식에 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를 써라. 근데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변경된 내용은 그 사유를 꼭 기록은 해놔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어르신이 어느 순간 내가 한두 번
10시간 이상을 이용을 해봤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적응도 잘 하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그냥 10시간을 쭉 이용을 할게요 라고 이제는 장기간의 서비스 내용이 좀 변경을 요청을 하세요. 이럴 때는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을 해야 돼요. 단순히 변경 사유 기록지로만 이제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기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된다면 그때는 변경 계획서까지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위의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또 궁금해요. 그러면 급여 제공 계획서, 급여 제공 계획을 반드시 제작성해야 하나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답하신 게 뒤에 있어요. 사유를 반영하여 급여 제공 계획서를 제작성한 뒤 급여 제공을 하거나 사유가 지속된 기간 동안 급여 제공 기록지, 상담 일지, 프로그램 제공 일지 등의 기존 계획과 다른 사유를 계속 꼼꼼히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 실무자들 입장에서 이거 맨날 어르신 10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13시간 미만 이하 이용한 사유에 대해서 급여 제공을 계속 써야 돼요. 사실 이렇게 할 바에는 장기간으로 지속될 거가 예측된다라고 하면 사실 급여 제공 계획서를 제작성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표준적으로 아예 그 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예요. 저는 우선 주야간보 일지 중심으로 한번 펼쳐드렸는데 예시로 이 홍길동 어르신이 맨날 480분을 이용을 했어요. 실제 우리가 계획상에도 8시간 이상이고 10시간 미만을 이용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이날 하루만 일시적으로 보호자님이 경제활동으로 오늘 좀 나 늦게 끝날 것 같으니 내가 인수인계가 안 된다. 우리 아버님, 어머니 인계가 안 되니 오늘은 조금 최대한 늦게 송영을 요청한다. 라고 오늘 상담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럴 경우 우선 600분으로 이제 시간은 증가했죠. 이랬을 때는 이용 서비스 우리가 계획 구간에서 우선 벗어난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사유를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특이사항을 안 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기재가 어느 정도 충실이 됐냐 이 기준인데 보호자 요청에 따라 일시적이라는 내용을 하나 기재해 주시면 좋으시고 야간 이용을 희망하여 서비스 변경을 했다. 그리고 오늘은 10시간 이상을 이용했다. 라는 이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아까 우리가 초반에 봤던 급여 제공 기록지 특정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됐을 때 그 사유를 충실하게 작성을 했다라는 기준에 충족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예시로 또 다른 한번 상황을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어르신이 원래는 식사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치아가 갑자기 불량해지셨고 치아 통증이 있고 잇몸 통증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시면서 나 밥을 못 먹겠다. 어떡하냐 이제 말씀을 주셔서 보호자님과 상담을 했는데 그럼 오늘 죽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냐라고 요청을 주셨고 이거는 기능 변화 겸 보호자님 요청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능 변화가 있을 때 그 날에 죽을 제공을 했다. 원래는 이 어르신이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르면 씹는 기능 문제가 없으시고 그리고 식사 제공에도 신체 활동 도움이 전혀 없는 분인데 갑자기 일반식을 제공하다가 이날 이틀은 죽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따른 특이사항은 꼭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럼 이렇게 맨날 적기 귀찮으니까 며칠부터 며칠까지 죽 제공 이렇게 써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 상태를 예측이 가능할까요? 갑자기 안 좋던 분이 좋아지시는 경우도 물론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방금 같은 케이스처럼 너무 좋았던 분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치아 통증이나 잇몸 통증 호소를 하시면서 나 밥을 못 먹겠다라고 일시적으로 어느 순간 변하는 게 어르신들이신데 이거를 기간을 예측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그 Q&A 답변 내용처럼 그런 날이 있을 때는 껌껌이 내용을 계속 쓰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이 어르신 이제 치과 진료도 다니고 계속 죽 제공을 하셔야 되네. 라고 이게 지속성이 이제 발견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지체 없이 급여 제공 기록지에 계속 껌껌이 쓰시다가 급여 제공 계획서를 결국은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급여 제공 계획서를 변경을 했으면 그 이후에는 장기요양 여기 급여 제공 기록지에는 굳이 껌껌이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거예요. 지속성이 판단되고 급여 제공 계획서를 바꿨고 그러면 굳이 껌껌이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껌껌이 작성을 하다가 지속성이 보이고 그랬을 때는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순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서비스 일정은 예측이 돼요.
방금처럼 어르신 상태 변화는 어떻게 우리가 제공을 할 건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떤 보호자님이 갑자기 출장 일정이 잡히신 거예요. 원래 주간을 이용을 하셨던 분인데 저희 엄마 아빠 제가 출장 가는 한 보름 기간 동안만 야간 석식을 좀 해도 될까요? 그 이후로는 다시 주간으로 원합니다라고 보호자님이 일정을 정확히 명시해 주셨을 때는 그때는 장기환급여 제공기록지에 물론 작성을 꼼꼼히 하는 것도 좋고 근데 급여 제공 계획서를 바꾸기엔 참 애매한 거예요. 왜냐? 이것도 사실 일시적인 임시 기간 동안의 변경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까 자체 서식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공단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보시면 그 사유를 별도 서식 또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선은 진짜 우리 그 기관에서 서류를 하나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뭐냐, 이 어르신의 우선 인적사항을 먼저 쓰고 당연히 급여 종류 써줘야 되고 그러면 이 급여 종류에 대한 변경 사유, 평가지표에 따른 변경 사유는 뭐냐? 그러면 보호자 요청, 부득이한 경제활동 시간 연장이라고 저는 예시로 기재를 해놨어요. 그러면 현재 보호자님 요청대로 하면 변경 전 변경 후가 어떻게 다르냐? 횟수는 똑같은 거예요. 주 5회는 똑같은데 시간 구간 서비스 내용이 변경이 됐어요. 10시간 미만 이용하다가 10시간 이상으로 증가가 됐죠. 근데 변경일은 1월 14일부터 할 건데 언제까지라고 했냐면 2월 1일까지만 이 시간을 이용을 하겠다라고 했다. 근데 이랬을 때는 사실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급여 제공 기록지에 껌껌이 쓰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변경 기록지에 먼저 작성을 하고 대신 작성자도 작성을 해줘야 되지만 보호자 명까지 사인을 받아놓으면 굉장히 좋으세요. 왜냐하면 해당 내용을 본인이 요청을 했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고 변경 전 변경 후 서비스 변경 내용에 따라서 확인하고 동의를 했다는 내용이며 그리고 당연히 본인 부담금이 좀 증액이 되겠죠. 그 내용도 결국 이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일시적이냐 아니면 이렇게 주기적이냐 아니면 월 단위로 일정 범위가 있냐 그리고 이게 서비스가 계속적이냐 이 기준에 따라서 이거 서식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는 기관에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급여 제공이 이제 지속성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10시간 이용을 해보니 너무 좋아서 저희 계속 이용할게요 라고 이렇게 서비스가 변경됐다면 급여 제공 계획서가 이제 변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화살표를 쳐놨죠. 왜 그랬냐? 그 급여 제공 계획서의 서비스 일정 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서비스 횟수와 시간이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원래 송영을 2번을 나가요. 근데 이 어르신 원래 그 차량 루틴 패턴이 주간 때는 먼저 내리셨는데 보호자님이 이제는 가장 늦게 내려달라고 해서 차량 서비스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늘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 서비스 송영 서비스 시간에 대한 시간이 좀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당연하게 양치도구 준비가 1, 2회로 변경이 됐을 거고 야간을 이용을 희망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당연히 화장실 횟수도 주간 때보다는 야간이 더 많이 늘겠죠. 한두 번이라도 더 가시겠죠.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가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식사 횟수도 2번으로 제공을 하는 걸로 늘려놓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르신의 서비스 시간이 증진됨에 따라 증가됨에 따라 어떤 계획이 변경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리스트에 이 계획표에 내용을 반영을 하시고 그 상세한 내용은 종합의견에 꼭 기재를 하셔야 되세요. 이전에 제가 급여 제공 계획, 장기간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방법을 안내를 드렸어요. 이렇게 큰 맥락으로 나눠라 라고. 그러면 이 내용 중에 특이사항란에 그 내용을 작성을 하셔도 괜찮으세요. 보호자 요청에 따라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로 서비스 시간이 변경이 되어서 다시 해당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재수립함, 재작성함 이런 내용이 특이사항이 있으면 이 서비스 제공 계획 적용 일자부터 왜 얘네가 한 번 더 작성을 했는지 종합의견에도 있고 어떤 게 변경됐는지 이 시간과 횟수 내용에 있으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서류인 거예요. 근데 한 번씩 질문하세요. 웬도님 저희 한번 공단에 문의를 해봤어요. 해당 건으로. 근데 계약서도 다시 작성을 하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 지금 서비스 변경 사유 기록했고 급여 제공 기록지도 껌껌이 다 입력했고 하다가 장기화 결국은 끝까지 이게 지속될 것 같아서 계획서 변경까지 했는데 또 계약서를 다시 재계약을 하라고요 라고 하세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좌측은 방문 요양이고 우측은 주야간보호의 표준약관 계약서예요. 우리가 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2조 제4조 내용을 보면
계약 기간과 급여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거를 미리 작성을 다 해놓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또 한 번 작성을 해라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굳이 이 10장이 넘어가는 이 표준약관 계약서를 한 번 계속 뽑으면서 그렇게 변경될 때마다 하는 것도 보호자님도 힘들고 사실 이거 서류 낭비예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변경돼서 뭐 갱신되거나 등급 변경이 됐을 때 다시 쓰는 거는 당연히 다시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급여 비용 및 제공, 이용 횟수가 변경이 되는 경우나 음, 아니면 이제 뭔가 좀 수가 변경이 됐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예 장기화 서비스 변경 계약서를 하나 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약관 계약서를 변경하면 뭐 위반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표준약관 계약서의 이상으로 사용을 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래 단락에 보시면 뭐 장기환급의 이용 계획서에 의한다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여기 하나 뭐 부 내용을 좀 추가를 하셔서 서비스 일정이 변경될 때는 장기요양 서비스 변경 계약서 부침 뭐 아니면 별첨 서류와 같이 그 서비스 변경된 내용만 보호자의 서명을 받고 이렇게 옆에 그 본 계약서 뒤에 첨부를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하나 조항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뒤에 이렇게 서비스 변경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수가 변경이 됐을 때 매해 연도 우리가 매년 초에 해야 되는 업무죠. 지금 2023년 한도액 장기용 수가가 적용이 되던 계약서에서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한도액 장기용 수가가 증가가 되었고 그러면 이 뒤에 또 별점 수가 변경표를 하나 작성을 해놓고 이거를 보호자님께 발송을 했다라는 증빙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자님 성함을 이쪽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호자님은 아 장기용 수가 변경됐구나. 그럼 계약 적용일이 2023년, 2025년 이 사이인데 이 안에서 우선 2024년 장기요양 수가는 한번 변경이 됐구나를 체크를 한 거고 근데 이렇게 잘 이용을 하다가 갑자기 보호자님이 아까처럼 1월 13일 날 저희 주 6회를 한번 좀 이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일정이 좀 바뀌었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럼 또 함부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계약서를. 그럴 때도 그럼 보호자님 1월 13일부터 서비스 이용 내역이 일부 변경이 되었으니 저희가 성함을 받겠다라고 하고 그 내용을 기재해서 보호자님 성함 받고 또 시설장 직인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르신이 또 등급 변경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는 당연하게 사실 변경 계약서를 한 부 더 작성을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 변경에 대한 내역을 쭉 정리하는 대장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그냥 간단하게 작성을 하나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서비스 표준약관 계약서를 매부 10부씩 있는 그 세트 묶음을 매번 이렇게 작성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등급 변경돼서 재계약돼서 이용 계약 기간이 변경이 됐을 때는 한번 작성을 하고 그럼 이제 그걸로 따른 이 세팅을 한 번 더 또 시작을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사실 선생님들께서 뭐 공단이 장기한 계약서를 그렇게 쓰라고 했다 해서 너무 원칙적으로 그 계약서만을 계속 작성을 하고 쌓다 보면 종이만 너무 많고 그리고 하셔야 되는 업무도 너무 많아지고 하니까 어느 정도 사설 프로그램을 특히나 안 쓰시는 시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준약관 계약 조항을 하나 더 추가를 하고 그 안에 부침과 같은 내용은 이하 이런 내용이다라는 내용을 하나로 좀 근거로 남겨놓으세요. 그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저랑 변경 사유 기록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정말 변경 사유 기록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모니터링, 정기욕구 조사, 사례 회의, 그리고 또 변경될 때 또 급여 제공 계획. 그럼 거의 1년에 FM대로 한다고 하면 정말 4번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도 이게 과연 우리 어르신들을 정말 위한 서류일까? 실무자들만 너무 서류에 치이는 평가 내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 저 또한 많은 스트레스를 느껴요. 이런 서류를 보면 볼수록. 그래도 이런 업무 매뉴얼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더 이런 서류 관리를 위해서 어르신에 대한 파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이런 서비스 제공을 체계적으로 자꾸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저는 또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오늘 변경사유 기록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제 Q&A도 읽어보고 평가지표도 보고 예시 문서도 같이 알아봤는데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평가가 이제 2024년 평가 공고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평가 준비에 따라서 많이들 바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또 문의사항이 많은 내용이거나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내용 지표 좀 중심으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또 블로그 포스팅 내용에도 많으니까 이웃하게 하셔서 꼭 구독해서 같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